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올해 외국인이 벌써 1억 주를 매수한 종목이 있다. 기존에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이 수급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부터 봐야 되겠는데 일단 돌아가는 시황 자체가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만 따지면 지금 어떤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기대감이라는 게 굉장히 낮은 해였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반도체 재고가 많이 쌓여 있었는데 왜 기대감이 낮냐? 이 반도체 재고가 쌓여 있는데 이 재고가 쌓인 이유가 서버용 이제 CPU가 공급 부족으로 해서 공급 물량이 딸린 거예요. 그러니까 CPU를 판매하면서 이제 램이랑 메인보드랑 VGA랑 SSD 등등 판매가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서버용 CPU가 공급이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CPU가 판매를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공급이 딸리니까 램이 재고가 남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신규 새로운 이제 CPU가 등장을 할 텐데 요게 등장하면은 재고가 소진이 되겠죠. 일단은 재고가 소진이 돼야 되고 재고가 소진이 되기 전까지는 가격 자체가 이렇게 다운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격이 계속 이제 하락하고 있어서 반도체 쪽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적다가 아니고 기대감 자체가 아예 없어요. 어디까지 하향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고민하는 타이밍이에요. 지금은 2분기까지. 그리고 빨라야 3분기 됐을 때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 게 3분기 됐을 때 이제 하락만 멈춰줘도 다행인 정도.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하락만 멈춰도 다행인 정도. 그리고 4분기 정도 됐을 때 요게 좀 말아올리기 이제 가격이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행인 정도. 이제 4분기 쪽에 이제 인텔에서 CPU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반등이 시작된다. 요렇게 되면 다행이다. 이게 참 질질질 끌려가서 글로벌 이제 경기 위축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부족한 이 그 공급 물량의 이제 신제품이 나오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죠. 그러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길어지면은 그래도 좋지는 않다. 재고 소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4분기 반등만 나와도 되고 정말 안 좋은 경우에 2020년까지 끌려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왜냐면 최악의 상황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한 3분기에서 빠르면 3분기, 늦으면 4분기. 최악의 경우에 2020년 초반까지 안 좋을 수 있다. 요렇게 지금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쵸? 근데 일본에서 소재를 규제하기 시작했죠. 이러면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는다. 이렇게 됐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AMD에서 라이젠 이번에 굉장히 제품이 잘 나왔다. 가격대 성능비 좋게 너무 잘 나왔다. 성능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아직 직접 써보진 않았습니다. 이게 테스트한 거 결과값이나 이런 걸 보긴 했는데 제가 아예 이 전문적으로 이것만 보시는 분들만큼 잘 보진 않겠죠. 그냥 수치 정도만 보고 성능이 잘 나왔구나. 근데 가격이 역시 라이젠답게 저렴하게 잘 나왔구나. 요 정도까지만 봤어요. 근데 사용해 보신 분들이 불만사항을 나타내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고가 소진이 되기 시작했죠. 생각보다 인텔 CPU를 기다렸는데 AMD에서 CPU가 나왔는데 재고 소진이 시작되고 있다. 인텔까지 나오면 대박이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소재 규제까지, 그러니까 겹경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소재 규제는 경사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당장 눈앞의 것만 봤을 때 당장의 반도체 반도체의 가격에 대해서는 이게 겹경사가 된 거예요. 재고 소진이 빨리 될 수 있다. 재고 소진이 뭘로 될 거냐? AMD에서 저렇게 CPU를 잘 만들었으니까 인텔을 꼭 기다리지 않아도 재고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 요 부분이 있고, 일본에서 소재를 규제하면서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먼저 이쪽으로
재고 소진뿐만 아니라 미래의 생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생산 부분까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반등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반도체주 쪽으로 지금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여기 없어졌네. 네. 다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반도체주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수급이 최근에 좀 들어왔죠. 그래서 요즘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네요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 기간으로 해서 코스피의 외국인들이 올해 매수한 게 잘 보세요. 보면은 7조. 그죠? 올해 이러니 저러니 해도 뭐 다들 뭐 외국인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외국인이 올해 우리나라의 코스피 매수 금액은 7조를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이 매도한 거 없어요. 기관이 던지고 있죠. 개인이 던지고 있고 코스피 쪽은 보면은 개인이 던지고 있고 기관이 뭐 2조 조금 안 되는 금액을 던지고 있다. 요 정도. 개인이 좀 많이 던졌죠. 그러니까 물량을 다 외국인한테 뺏긴 거예요. 자, 요거는 확실하죠. 여러분들이 뭐 그 매도를 했네 어쩌네 하는 거는 이거 기관이 매도를 많이 했다고 했고 기관이 저렇게 매도하니까 외국인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개인만 주구장창 매수하고 있고 4조 이상을 매수했는데 기관이 2조를 넘게 팔았어요. 기관이 2조를 넘게 팔았어요. 기타 법인이 많이 팔았고. 그죠? 기관하고 기타 법인이 주로 팔았고 외국인은 아니 니네 기관 애들도 안 사는데 얘네가 막 던지는데 우리가 뭐하러 사? 외국인은 사실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습니다. 그쵸? 보시면은 4천억 중반대밖에 안 돼요. 기관에 비하면은 한참 못 미치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뭐 코스닥을 팔았다라기보다 기관이 파니까 외국인이 안 사다 보니까 좀 비중조절하고 안 사다 보니까 매도로 잡힌 거지 외국인이 그렇게 코스닥을 적극적으로 매도한 것 같지는 않네요. 그쵸? 요건 여러분도 보이시니까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뭐 확정사항이니까 신고가 돼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이 어려운 거다. 자, 그럼 코스피로 이렇게 7조가 들어왔는데 어디로 들어왔느냐? 제목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어차피 인덱스로 들어와도 시총 상위 종목 중심으로 오잖아요. 1위 삼성전자, 2위 SK하이닉스 이렇게 시총 상위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1, 2위가 지금 뭐 굳건하니까. 자, 삼성전자 올해 1월부터 해가지고 자 이거는 꾸준히 언급드렸던 거죠. 1억 주 이상을 매수해요. 1억 주 이상을 지금 1억 주 이상을 매수했어요. 최근에도 매수일색이죠. 외국인들이 최근에 엄청난 물량은 아니어도 뭐 1,000억, 뭐 2,000억, 뭐 3,000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디로 매수해? 다 삼성전자로 매수했다고요. 1억 주가 넘었어요. 1억 주. 1억 주가 넘었다. 여기에 주구장창 들어간 거예요. 외국인들은. 이해하시겠죠? 7조 중에서 삼성전자 1억 주를 매수를 했다고. 삼성전자를. 그러면 7조에 뭐 적어도 한 60% 이상은 삼성전자를 매수한 거잖아요. 60% 정도는 삼성전자를 매수한 이런 결과가 나왔죠. 거기다가 하이닉스는 얼마나 매수했냐?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만큼은 아니에요. 중간에 하이닉스 수급이 좀 안 좋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나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5, 6월 달에. 그래서 6월 초까지 제가 이 수급이 좀 빨리 좋아져야지 좀 적어도 매도는 안 나오고 이제 전환돼야지 66,000원을 지키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6월 초에. 기억나시죠? 그때 생각하면은 이제 이게 기준이 언제냐면은 4월에 중국이 미중 무역 협상 이 합의문 작성하다가 갑자기 뒤집어 엎었죠. 합의문 거의 다 됐는데 이거를 뭐 번역을 중국어 뭐 영어 다 만들어 놓고 뭐 똑바로 해서 하자 안 지키면은 너네가 이제 뭐 일방적으로 미국이 이제 관세를 매기고 이제 중국은 보복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조항을 계속 넣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중국을 못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미국 무역 대표가 협상에 그 지금 뭐 일선에 나가 있잖아요. 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는 사람이 라이트하이저 이 사람이 중국에 대한 신뢰가 정말 1도 없는 사람이에요.
1도 없어요. 신뢰가. 중국이란 나라는 못 믿을 나라다. 이런 생각으로 딱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 실제로 중국이랑 계속 무역을 하면서 이 협상을 하고 뭘 하면서 기존에 이번 협상 때가 아니에요. 기존부터 이제 불신이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저놈들은 뭐만 있으면 갖다 베끼고 지적재산권 같은 거 아예 뭐 생각도 안 하는 짝퉁의 나라에다가 뭐 아나무인에다가 법도 지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법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명확하게 법이 나와 있지도 않고 한자로 법 만들 때 약간 좀 아리까리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내세운 이유가 그거라고 했죠. 제가 볼 때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는 이 강경파를 내세운 이유는 정확하게 문서화를 위해서 내세웠다라고 했죠. 이렇게 문서화를 정확하게 하려고 깐깐하게 하려고 하니까 중국에서도 뒤집은 거예요. 이거를 자꾸. 지들은 적당히 하다가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원천봉쇄를 하려고 하니까 중국이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네가 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완벽하게 지고 들어가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비공개로 뭐 이런 식으로 좀 적었다라면 모르겠는데 비공개도 아니고 아예 공개돼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항을 넣는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중국이 그 부분이랑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냥 뒤집어 엎었죠 한번. 이렇게 숨막히게는 우리는 못한다. 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이닉스가 조금 매도가 나왔어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나서 다시 재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하이닉스도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800만 주 뭐 요 정도니까 좀 있으면 한 2000만 주 정도 이상은 다시 뭐 올라가겠죠. 5월 초에 4월 말에서 5월 초에 2000만 주 정도 됐었잖아요. 올해 요 정도 뭐 어렵지 않을 더 매수를 하겠죠. 2000만 주대로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여기 이쪽으로 다 매수했다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 반도체 쪽 제가 1월부터 계속 강조한 게 1월 달에부터 제가 여러분들 이게 경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반등하는 시점이 정해져 있다. 빠르면 3분기, 늦으면 4분기 예상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이거는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인텔 CPU 나오는 시점이 제일 중요할 거다. 조금 일찍 나오게 된다. 3분기 정도 중순 정도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좀 빨라질 거고 4분기 정도에 나온다라고 그러면 4분기에 턴하겠죠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좋은 얘기가 이거는 확정이 되는 상황에 4분기 정도부터는 되는 거고 최악의 경우 조금 밀렸다라고 해도 내년이면 되는 거죠. 이거는 반도체 재고 소진되는 구간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 자체가 확정이 된 뭐 일정 잡힌 것처럼 확정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쪽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수를 끌어올리기도 좋고 인덱스 쪽 편입하기도 좋고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편입하기도 좋고 그리고 실제로도 좋은 게 널려 있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5G 쪽으로도 마찬가지고 화웨이를 때리면 스마트폰 쪽으로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쪽으로 해서 화웨이를 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고 반도체 산업은 조금만 지나면은 더 좋아질 거고 5는 이제 원년이잖아요. 올해가 내년부터 더 좋아질 거고 올해 좋은데 내년부터 더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5G 칩셋 뭐 거기다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비메모리 투자하면서 지금까지는 메모리 쪽 얘기를 했었는데 비메모리를 투자하면서 비메모리 1위 가겠다라면서 파운드리 쪽으로 성공하겠다. 화웨이 때리기 시작하면서 TSMC가 화웨이를 놓지 못하니까 삼성 쪽으로 이제 미국 기업이 많이 들어왔죠. 많이 붙었죠. 뭐 인텔, 퀄컴 우리가 기존엔 상상할 수 없는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를 맡기기 시작했잖아요. 반도체 제조를 맡기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AMD도 이제 협약을 했고 그 엔비디아도 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굴제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미래에 이 파운드리 쪽으로 삼성은 19%고 TSMC는 이제 50%가 이제 살짝 깨진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올해 바로 티나는 게 아니라 수주를 받았다 바로 되는 게 아니고 테스트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내년 정도부터는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점점 확 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TSMC랑 삼성전자랑 파운드리 쪽으로도 이제 아마 1, 2위 이렇게 원투탑 돼가지고 이제 투탑으로 사람들이 앞으로 부를 가능성이 높아요. TSMC의 독주였는데 기존에는
삼성전자가 이쪽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뭐 거기에 뭐 이제 뭐 팹리스 업체를 뭐 외국 업체들을 뭐 인수한다던가 아니면 뭐 합작 기업사를 세운다던가 하면서 그 뭐 키울 수는 있겠죠. 그래서 팹리스 쪽도 키울 거고 요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이번에 AMD랑 합작해서 이제 가는 쪽도 팹리스 쪽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파운드리 쪽은 이제 뭐 이 수주만 되면은 성공이다. 이 제가 볼 때는 일본이 이 삼성 파운드리 노렸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갤럭시 폴드랑 요 파운드리 쪽을 노렸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제가 소재 규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삼성 뭐 이재용 부회장이 뭐 여리저리 막 뛰어다니면서 일본 막 뛰어다니면서 뭐 당장 급한 당장 뭐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치를 뭐 이제 우선적으로 구하고 꾸준히 계속 뭐 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물량을 미리미리 잘 지금 현재 확보를 해놓으면은 이 정도면은 일본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이건. 저는 이게 길게 가기는 어렵다라고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죠. 일단 반도체 저렇게 해서 생산하기로 되는데 생산 못했어. 그러면은 당장 미국 기업에 문제가 되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지금이야 워낙 바닥권이니까 좀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저 규제가 지속된다,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고점 뚫으면은 모든 전자기기 다 가격이 올라요. 전자기기만 그래?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다 가격 오르는 거야, 이러면은.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다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러면은.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이 부분이. 물가가 상승되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미국이 가만 놔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가 요청해서 미국이 좀 인심 쓰는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한테 그럼 뭐 내놔 이런 식으로 하겠죠. 미국 편 쪽으로 중국 쪽에 붙지 말고 미국의 노선 똑바로 하던가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갖고 미국이 뭔가 요구를 하겠죠. 우리는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 될 거고. 미국이 중재를 하게 되면 아마 요런 그림을 저는 보고는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제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추후에 보자고요. 그래서 뭐 요렇게 지금 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뭐 타격은 있겠지만 저거 미국이나 뭐 외국에서 이유나 뭐 여기저기 기구에서 뭐 국가에서 해결을 좀 같이 도와주지 않을까 싶고요. 일본도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움을 걸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상대로 싸움을 걸면 전 세계의 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움을 길게 걸 수는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우리를 압박하는 용으로 당연히 쓸 수는 있겠지만 뭐 지들은 준비하느냐고 LG 디스플레이에서 물량을 한 번에 뭐 받아가지고 지금 재고 쌓아놨는데 그게 평생 가는 건 아니잖아요. OLED 비축분 같은 게 일본이 엄청나게 사갔다. 뭐 6월달에 뭐 대량 발주를 넣어가지고 지금 쌓아놨다라는데 이게 평생 발주량 아니잖아요. 얘네도 어차피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일본도. 그리고 전 세계 여론 자체가 미국이나 이런 데 여론 자체가 아니 일본 저놈들 자꾸 강제징용 문제 이런 거 똑바로 해결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과거사 문제를 들춰내기 시작하면은 일본이 기분은 좋을 수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는 이제 조금 봐야겠죠. 국제법상으로 보면은 일본이 그래 그 전에 뭐 3억 달러, 2억 달러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돈을 갚고 돈으로 갚고 배상을 하고 이제 돈을 빌려주면서 이걸로 법적으로는 해결된 거 아니냐. 요렇게 들고 나올 수 있고 근데 독일에서 와가지고 독일 총리였나요? 누가 와가지고 일본 가가지고 엄청나게 폭언을 내뿜었었죠. 니네는 잘못한 게 있으면은 우리 독일처럼 사과하고 배상하고 해야지. 니네는 과거 청산 똑바로 안 했다 이러면서 막 뭐라고 했었잖아요. 전에도. 그런 것처럼 만약에 뭐 유럽에서도 독일이나 이런 기업 이런 국가들이 들고 나고 미국도 이런 여론이 뭐 형성이 되면은 일본도 오래 버티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법적으로만 끌고 가니 아니면은 강제징용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과거사 문제로 들고 가냐, 이게 차이가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거는 제가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두 가지 다 가능해요. 그냥 법대로 해결해라라는 여론이 세면은, 글로벌 사회에서, 요 여론이 세면은, 우리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거사청산 문제 이거는 일본이 윤리적으로 잘못한 건 맞는데 법적으로는 해결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얘기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근데 오래 가기는 어렵다라는 거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저건 전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싸움을 길게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중간 정도에서 중재자가 나오고 해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타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계속 간다라고 하면은 외국인이 저렇게 1억 주를 사놓고 안 팔고 계속 사지는 않겠죠. 제가 보는 시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대신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제 8월 초에 애초부터 뭐 8월 2일 뭐 이 구간에서 화이트 국가 리스트 우리나라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게 중요하겠죠. 8월 초에. 그러면 요거는 뭐 다음 주 정도 지나면은 뭐 해결이 나오겠죠.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지 이건 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일본의 우방이 아니에요. 그리고 적국이 되는 거죠. 뭐 언제는 우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외교적으로 이런 무역적으로는 우호국이 돼 있던 거였잖아요. 우호국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걸 선반영하는 걸 수도 있고 화이트 국가 리스트 뭐 강행하겠다 일본이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좀 선반영하는 걸 수도 있고 해서 지금 지수가 조금 밀리고 기관이 막 때리니까 일단은 기관이 저 매도를 멈춰야 돼요. 기관이 코스닥 때리는 거. 여러분이 요즘 힘든 건 기관이 때려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나 이런 이 반도체주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수급만큼 바닥에서 이만큼 잘 올라와 있죠. 심지어 연중 고점에 다 와 있잖아요, 지금. 올해 상반기에 고점 어디에요? 47,600원. 그러니까 47,500원 여기 저항이라고 제가 무수히 언급드렸죠. 이번에는 뭐 급락이 나오기보다는 요 21선 여기 터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던가 아니면 바로 넘어가던가 했는데 역시나 뭐 아무리 수급이 좋아도 이걸 바로 넘어가진 못했어요. 21선 뭐 저항 요 터치 한번 나오고 지지받고 올라와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데 47,500원 여기를 삼성전자 넘어갈 가능성을 뭐 한번 밀렸다 가든 그냥 가던 넘어갈 가능성을 저는 높게 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뭐 못 가면 또 밑에 와서 또 매수할 기회 주겠죠, 뭐.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면서 보실 분들은 줄이면서 봐도 되고 그분들은 돌파하면 재매수하시면 되고 뭐 위에 배에 힘 빡 주고 가실 분들은 좀 밀리는 거 감안하더라도 들고 가셔도 된다라고 계속 투자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은 좀 달라요. 21선이 그 삼성전자 여기 요 구간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와 있고 저항권에 진입돼 있잖아요. 하이닉스는 조금 늦게 올라왔어요. 아까 제가 수급 설명해 드렸듯이 5월에 계속 외국인들 매도 나오면서 비중 조절을 좀 했단 말이에요. 이 매도가 줄어들어야지 66,000원을 회복하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66,000원 회복하는 날 이날 거래량 실렸고 좋습니다. 이제 66,000원 이탈만 안 하면은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뭐 단기적으로 뭐 하루 정도 뭐 이탈했다 올라오고 뭐 꼬리 달고는 해도 계속 지켜지고 있죠. 그리고 반등 한번 나오고 61선 근처에서 밀렸다가 이날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날도 개파락이 나오는데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2%로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3%까지 음봉으로 끝났는데 SK하이닉스는 기존 이날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더 세다 했는데 이날부터 제가 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더 셀 수 있다라 가능성이 생겼다고 했죠.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3% 가까운 하락으로 출발해서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양봉을 그렸죠. 그래서 21선 걸쳐있는데 요거 위쪽으로 이제 갭 나오면 좋고 그냥 다음날 이렇게 양봉이라도 하나 나와서 제압을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다 했는데 갭이 나와버렸어요. 제일 좋은 게 나왔다고 했죠. 그리고 61선 다음날은 또 61선을 또 갭으로 또 돌파했어. 그 다음에 또 갭으로 73,000원을 걸쳐놨던 73,000원을 또 갭으로 돌파했어. 양봉이 이렇게 갭 양봉이 연속으로 이렇게 나오는 특이한 경우가 나왔다. 굉장히 강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요 구간 8만원대 8만원 초반 구간 81,000에서 82,000 이 구간이 저항인데 이 구간 정도 근처 가면은 좀 쉴 수 있다. 왜? 너무 빠르게 올라와서 여기도 쉬어야 되는 구간이 이런 식으로 쉬어도 되는 구간인데 밑으로 안 밀리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쉰다고 했죠. 제일 강한 종목은 상승할 때 이렇게 저항 맞고 밀렸다가 이런 식으로 돌파해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지지받고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보다 좀 더 강한 종목들은 상승할 때 저항 밑에서 기어다 가거나 아니면 위쪽에서 옆으로 횡보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횡보하는데 하이닉스가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때도 이거 너무 센데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심지어 21선 저 아래에 있고 11선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이 뭐 11선도 닿지 않고 그냥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강력한 상승 동력을 만들고 있다. 추세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쉬는 게 좋아요. 근데 쉬는 게 좋은데 이 구간에서도 옆으로 누워서 쉬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옆으로 누워서 쉬고 한 번 올라오는데 또 누워서 쉬고 있죠.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지금 하이닉스는.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렸을 거예요. 주중에 지금 시장에 뭐 수급이 안 좋고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쪽이 두 종목이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급락해서 지금 뭐 코스피가 저점 깨고 이탈하고 이렇게 쭉 밀릴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고 삼성전자는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왔는데 하이닉스가 최근 이렇게 강하게 일하면서 강제로 좀 노동을 좀 강력하게 하고 있다, 빡세게 하고 있으니까 좀 휴식을 취해도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앞으로 당분간 뭐 8월이 됐던 뭐 다음 주가 됐건 휴식을 취해도 좀 실망할 이유가 없다. 만약에 이게 73,000원까지 내려온다 해도 실망할 이유가 없고 옆으로 한 2주 3주 옆으로 좀 기어가도 실망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전합니다. 하이닉스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반등이 강력하게 나오면서 지금 뭐 강제로 이제 강력한 노동, 뭐 야근까지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쉬는 날 하나도 없이 열차 연월차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빡세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휴가도 없이. 그러니까 조금 쉬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만약에 82,000원까지 돌파해서 위에서 논다 여기서 쉬면은 제일 좋은 거고 21선이랑 이격이 워낙 벌어져 있으니까 얘가 좀 올라와 줘야 돼요. 아직 11선도 못 따라올 정도로 지금 강하게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도 11선 닿기도 전에 막 올라왔잖아요. 잘못해서 다음 주에도 이렇게 잘못해서는 아니지. 다음 주에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뭐 11선 안 닿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그동안 그렇게 왔으니까. 근데 그거는 최상의 경우고 다음 주 한 뭐 그 초에서 중반 사이에 그거 있죠. FOMC에 있죠. FOMC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실망스럽게 나오면 0.25% 포인트 올리는 거고 좀 강력한 이제 금리 인하가 나온다면 0.5% 포인트가 이제 인하가 되는 겁니다. 미국의 금리가. 그러니까 인하하는 거는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제롬 파월이 장난질 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내리는 건 거의 확정적인데 0.25% 포인트냐 0.5% 포인트냐인데 가능성은 이쪽이죠. 가능성은 이쪽이죠. 오늘 뭐 터키가 4%대 뭐 이렇게 뭐 인하했다. 이거는 터키는 20%대예요. 20%대. 그러니까 4% 몇이지? 4.75인가 아무튼 4점 몇을 내려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거의 제로 금리에서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이제 뭐 선진국들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강력하게 내리기는 어렵고 불가능하죠. 4%는 0.5만 내려도 0.5% 포인트 요만큼만 내려도 뭐 강력한 시그널이 된다. 뭐가 나올지는 이게 반반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기존에 0.5% 포인트가 이제 한 70% 확률까지 올라갔었는데 뭐 지표로 보나 여러 가지 보나 좀 안정적이지 않겠느냐라면서 0.25랑 반반이 됐어요. 요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완화가 될지 아니면은 일본의 화이트 우가 리스트 뭐 8월 초에 있는 그 부분까지 확인하고 위든 아래든 한번 방향성을 설정한 다음에 또 뭐 회복을 할지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라가도 그만, 조금 실망감에 밀렸다가 올라와도 그만이다.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만큼 튼튼한 종목이 없다. 요렇게만 알고 가시면은 될 것 같아요. 관련주들 간단하게 빠르게 보고 갈게요. 나머지는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아까 삼성전자 때 말씀드렸는데 파운드리 업체란 말이에요. 생산하는 업체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뭐 펩리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공장이 리스 이 생산하는 공장이 없다는 거예요.
팹리스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설계 중심으로 하는 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을 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파운드리랑 팹리스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파운드리 전문. 파운드리면은 소재 규제하니까, 일본이 소재 규제하니까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해갖고 지금 좀 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운드리라서. 대신 뭐 차트 자체는 이렇게 이중바닥성 움직임을 만들어 놨는데, 요 13,500원 요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건 좋아요. 지금 이탈했다 바로 회복해주고 이런 건 좋은데, 일단은 15,000원 위쪽으로 넘어가 줘야지 얘는 다시 강해질 수 있다 보시면 되고, 소재 규제가 어느 정도 좀 해결돼야지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다. 그때까지는 약간은 좀 느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느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반등 시에 한번 정리했다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뭐 미래 가치만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장기화되지 않을 거다라는 저랑 같은 생각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보유하셔도, 제가 볼 때는 지금 15,000원, 17,000원 이렇게 2,000원 단위로 해서 19,000원까지 있고, 그 다음에는 2,000원에서 이제 조금 뛰어서 22,000원 저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6개월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22,000원까지는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게 가고, 그 이상 가는 거는 22,000원 간 다음에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제 개인적인 관점이고, 빠르면 뭐 올해 안에도 갈 수 있고, 늦어도 내년에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나는 그냥 신경 쓰기 싫고, 반등시 매도 이런 거 싫고, 그냥 들고 갈래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단기적으로 이게 좀 느릴 수 있다, 혹은 일본 소재 규제가 장기화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등 시에 좀 정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했다가 다른 쪽으로 갔다가 옮기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자,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이제 팹리스 쪽으로 해서 요 종목도 뭐 최근에 이렇게 같이 밀리기는 했는데, 얘는 4만원 구간에 빠르게 올라온 다음에 위에 바로 21선 그럼 같이 회복될 거예요. 4만원 구간에 21선, 4만원 초반 21선 넘어가 주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61선 도전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44,000원까지 넘어가야, 이 44,000원을 회복해 줘야지 얘는 약세 구간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 아래서는 심리가 약세 심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만원 구간에서는 기존에 계속 매수 관점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약세 심리 이거 못 벗어날 것 같다 하시는 분은 44,000원에서 한번 정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근처 가면 정리하는 게 맞고, 나는 이 종목에 뭐 팹리스 기업으로, 이게 LG 기업이라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그 다음에 48,000원, 52,000원 정도까지는 좀 뭐 들고 가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52,000원까지 간 다음에 보시면 돼요.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이제 돌파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매수하던지 보시면 되겠죠. 자, 테스는 뭐 중간중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도 이렇게 멋지게 양봉 뽑아내면서 거래량도 실어주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8,000원 여기 저항이라고 했는데 돌파를 못했네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돌파 못했죠. 돌파 못하면 어떻게 된다? 급락이 한번 나온다. 어디까지 나왔어요? 21선까지 나왔고, 오늘 꼬리를 달았다. 이거는 뭐 급락 중에 다행인 거죠. 여기서 저점 매수는 들어온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이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유지해주면 18,000원 돌파 시도를 다시 할 겁니다. 여기 넘어가 주면은 19,500원까지는 가겠죠. 만약에 19,500원까지도 넘어가 준다라면 얘는 2만원 아래로 그 다음에 안 내려올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익 IPS.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반등은 시작됐는데 26,500원 여기도 말씀드렸죠. 저항입니다라고. 저항 돌파 실패하면 밀리는 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했죠. 이 종목은 이제 61선 뭐 조정까지 받았는데, 골든 크로스가 와서 21선이 61선을 뚫고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서 단기 평선이, 그럼 정배열 쪽으로 점점 이제 서서히 접어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서 이제 뭐 61선 부근에서는 저점 매수가 들어왔고 21선 부근에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얘는 원익 IPS는 여기서 횡보보다는 다음 주 초에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면서 26,500원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끌려가는 거는 저점 부근에, 지지선 부근에서 이끌려가는 거 잘못하면 밀렸다 갈 수 있으니까 얘는 반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닛 테스트.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 반등 나올 때가 됐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반등이 뭐 잘 나와가지고 그때 뭐 잘 정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3,000원 안착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안착 실패하니까 이렇게 쭈루룩 밀려버리죠. 그리고 나서 지금 21선 이탈하고 11,500원 부근까지 갔다가 저점 매수는 나왔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밀리면 11,500원을 이탈했다 올 수도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만약에 여기서 11,500원 쪽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내려가는 하방향 움직임이 나오면은 잘못하면 여기 이탈했다가 한번 이탈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야 되고 지금 여기 22,000원 초반대 22,000 뭐 한 300원? 다음 주면 300원 정도 되겠네요. 300원 정도에서 이제 21평선이 있으니까 요 구간을 올라타야 된다. 그리고 13,000원 이 구간을 안착을 해야지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3,000원에서 13,500원 사이 요 구간을 계속 저항받고 있으니까 기존에도 이렇게 저항받고 있고 여기도 이렇게 약간의 매물을 만들 정도로 요 구간이 요 500원 사이가 3,000원에 3,500원 사이가 의미 있다. 그럼 13,500원만 안착하면은 13,000원 적어도 13,000원만 안착해도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13,500원까지 넘어가 주면은 얘는 16,000원까지는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면 그 다음을 보는 거겠죠.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테크윙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은 저점에서 이제 뭐 반등이 좀 약해요. 계속 11,000원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어요. 얘는 여기를 넘어와야 돼요. 여기를 넘어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000원 아래 구간에서는 여기는 약세 구간이에요. 약세 구간인 거고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에 양봉을 계속 만들면서 위쪽으로 넘어가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현재 약세 구간입니다. 11,000원을 넘어가면은 이 위에서는 여기는 중립 구간이에요. 올라가도 그만 아래로 내려가도 그만인 구간. 여긴 중립 구간이다. 그리고 12,500원 여기를 넘어가 줘야지 이제부터 강세 구간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약세 구간이니까 여기는 사실 가격적으로는 메리트 있지만 매매하는 구간은 아니에요. 트레이딩하는 구간은 아니다. 적어도 중립적으로 올라야 11,000원에서 안착해서 성공하면은 12,500원에서 정리하고 밑에서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고 12,500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강세 구간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소재 쪽으로 가서 이제 뭐 기존에 언급드렸던 그 10종목 플러스 이제 DNF까지 이렇게 11종목 계속 언급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 언급드렸죠. 여기 65,000원 넘어가서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진짜 어마어마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75,000원 여기 안착 급등이 나왔을 때 안착을 계속 못한다고 했죠. 이날도 갭으로 넘어갔다가 위쪽으로 한번 보고 쪼르륵 밀렸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23일 같은 경우에도 돌파는 했는데 여기 안착 못하고 그냥 당일날 밀렸죠. 그러다 보니까 위쪽에 이렇게 여기는 매물 부담이 좀 생기는 거야. 거래량도 커요. 좋아요. 거래량도 이 위쪽에서 좋은 거래량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 매물을 만들고 있구나. 소화해야 될 매물이 생겼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65,000원 위쪽은 계속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21선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조금 쉴 수 있는데 쉰다라고 하면은 여기 터치하고 나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죠. 소재 관련주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애국 테마는 말 그대로 테마예요. 테마니까 테마 쪽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사그라들면 다시 제자리 쪽으로 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스마트해져가지고 이 애국 쪽으로 해가지고 일본 제품을 앞으로도 불매하시는 분들이 꽤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제품을 구매하면은 뭐 기존보다는 조금은 나아질 수는 있겠죠. 제자리까지는 아니어도 대신 돌아오는 거는 어쩔 수 없다. 되돌림 현상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이 소재 같은 경우는 국산화를 하면서 여기에 투자를 한다고 하죠. 그리고 솔브레인하고 제가 그 뭐 동질세미캔 두 종목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쉬운 이유는 기존부터 삼성에서 투자하는 기업들이다라고 했죠. 삼성에서 소재 기업으로 투자하는 가장 뭐 밀어주는 기업들 뭐 여러 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솔브레인이랑 동질세미캔이라고 꾸준히 언급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얘는 지금 65,000원 안착해 있으면 75,000원 계속 두들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를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보면 되겠죠. 그래서 21선이 지금 이쁘게 잘 올라오고 있는 거는 좋습니다. 그래서 위쪽을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다. 65,000원 이탈하면 안 좋습니다. 이탈하면은 쉬었다 간다. 동질세미캠,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동질세미캠 같은 경우도 14,000원 이탈하지 않는 게 좋고, 최악의 경우도 13,500원 이탈하면은 얘는 이번에 한 번의 테마가 끝나고 쉬어가는 가능성도 생긴다. 그러니까 13,500원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되고 14,500원 위쪽에 있으면 계속 강세 쪽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17,500원 저항으로 여기고, 13,500원 이탈한다는 게 지금 여기 장대 항목 나온 거 있잖아요.
이 양봉을 훼손해서 이탈한다는 뜻이에요. 13,500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탈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다. 13,500원을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자리다. 14,500원 위쪽에 있으면 여기는 강세 구간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DNF. 이 종목이 좀 힘을 내서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유니테스트랑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둘 다 뭐 약간 올라온 듯 하다가 특히 유니테스트는 좀 올라왔다가 좀 꺼지고 DNF도 올라왔다 꺼졌는데 그나마 여기 7,300원 구간은 지켜주는 모습이 다행인 겁니다. 7,300원 위쪽에만 있으면은 7,300원 위만 유지해줘도 얘는 언제든지 8,500원 두드리러 갈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8,500원 여기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9,000원대도 노려보고 할 수 있으니까 우선적으로는 8,500원을 넘어가는 게 관건이고 7,300원 이 오늘도 이렇게 두드렸는데 이 구간 자체는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요거까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세우고 가도 요 11종목 대표적으로 이제 계속 꾸준히 언급드리는 거지 시세를 제가 계속 읽어드리는 종목들이죠. 이 외에도 많다라고 했어요. 제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말씀드리는 종목들 많죠. 유진테크를 비롯해가지고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꽤 많은데 반도체 장비주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아주 많은 종목이 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대표 종목들 몇 종목을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부터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드린 가장 안전한 섹터는 반도체 섹터인 것 같습니다. 밀려도 항상 최소한의 자리까지는 지켜주고 그리고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쪽이 워낙 튼튼하게 외국인들 수급이 삼성전자 아까 1억 1천만 주 나온 거 보여드렸죠. SK 하이닉스도 이제 곧 2천만 주 넘겠죠. 이런 종목들이 짱짱하게 버티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7조 샀는데 이 두 종목에다 대부분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시장이 좋아지기 시작한다라고 할 때 대장으로 가는 거는 이 두 종목일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겠느냐라는 저는 제 의견 이 부분이 좀 합리적이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본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놈을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덱스를 끌고 가도 시총 1, 2위 종목이니까 인덱스를 끌고 가도 되고 전기전자 업종을 끌고 가도 얘네가 가고 다 얘네가 가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좋아지면은 대장은 이쪽 반도체 쪽으로 정해져 있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쪽에도 수급이 좀 들어오고 이래저래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 전에 전기차 쪽, 배터리 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했었는데 그래도 대장은 이쪽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웨이 이슈에도 수혜받는 전 세계 글로벌 업체 중에서 가장 수혜받는 업체가 삼성전자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수급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느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약세 구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게 없고 앞으로를 보면은 이 종목들은 꾸준히 추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기관이 코스닥을 막 두들겨 패니까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 힘들더라도 조금 올해 연말까지 보면은 지나간 일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힘드실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언제나 이런 구간에서는 왜냐면 글로벌 시장이 제가 미국 시장 자주 보여드리잖아요. 글로벌 시장 보세요. 그러면은 미국 시장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조정도 제대로 안 하고 옆으로 횡보하는 게 해봐야 조정이고 얘는 사상 최고가예요. 사상 최고가. 얘네 미국 증시를 추종했다면 우리도 이미 3천을 넘어서 이렇게 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사실은 쉽지는 않고요. 일단 정서 자체가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 쪽보다는 다른 쪽을 보고 있는 정책이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동의를 하니까 정책 쪽으로 이제 대통령을 선출한 거잖아요. 선거에서 당선이 된 거니까 그거는 인정하고 가자고 욕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정책은 각 정당마다 그렇고 대통령분들마다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런 주가 부양이라던가 경제나 이런 부분을 자기가 살리겠다라고 대놓고 얘기한 거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은 적폐청산하고 이런 부분이 더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이 부분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쪽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할 수는 없다. 인정하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조금 타개되고 해결이 되고 글로벌 경기 위축이 좀 해소되면은
그 중에서 제일 잘 가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그게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비롯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반도체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여러분께 제안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 안 좋다고 자꾸 뭐 기관이 매도는 기관을 욕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딱 팩트만 보고 기관이 매도를 해서 밀려 있구나 이런 팩트를 인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 교육 영상 보면은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죠. 자꾸 누구 핑계를 낼 필요가 없어요. 누가 뭘 안 해줬네, 누가 뭘 안 해줘, 일본이 그랬네, 미국이랑 중국이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주가가 못 가면 이유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경제 돌아가는 상황 정도를 알고 있자라는 거고 그거를 핑계를 누굴 욕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조금은 인정하고 가는 팩트를 체크하고 인정하고 가는 이런 마음가짐을 지금 갖고 가시면은 조금은 나으실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보다는 미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미래가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너무 제가 긍정론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래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흔들림 요게 나오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좋아지기 위한 뭐 뒷걸음질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증시는 좀 강하게 갈 날도 아주 멀지는 않았다고 생각은 해요. 빠르면은 뭐 올해 연말까지 가능성 있고 내년에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가 조금은 회복세를 보이면서 더 좋아지지 않을까. 뭐 나중에 버블 얘기 나오는데 버블만 안 터지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제가 영상 주말에 여러 개 올려놓을 테니까 보면서 공부하시면서 미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세요.